자, 이제 그 롬에 파형을 측정하는 건데요. 롬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롬 디바이스 불량은 별로 없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 무현상이 들어왔어요. 전원은 들어갔는데 화면이 부팅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스 불량도 거기에 일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롬에 내장된 바이오스 쪽에 그죠? 제대로 이 핀맵을 통해서 제대로 신호가 들어가고 출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파형 체크를 해본다 그랬죠. 이것은 테스트하기로 불가능하다 그랬죠. 오실로스코프로 가능한 겁니다. 자, 핀맵을 여러분 외우라 그랬죠. 자, 제일 게 뭐냐면 먼저 데이터 인풋, 그죠? 시리얼 인풋, 즉 5번 단자로 어떤 처리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바이오스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나 이거 처리 좀 해줘. 그럼 뭡니까? 얘를 통해서 내부 연산을 통해서 시리얼 아웃풋으로다가 이 출력 신호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들어갈 때 보면 신호가 나올 거란 말이죠. 여기에 오시로스코프 찍으니까 이런 파형이 출력되더라. 이 동작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신호가 안 나오고 그냥 일직선으로 돼 있다. 얘는 지금 뭔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냐, 아, 펌웨어 불량이구나. 얘가 뭐 연산을 못 하는구나. 손상이 됐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8번 단자가 5번 단자가 여기 점이 있는 거 1번이라고 했죠. 1, 2, 3번 시계 역방향으로 해서 반대 방향으로 1, 2, 3, 4, 5, 6, 7, 8번이니까 그죠? 여기 지금 5번 단자로 어떤 처리 신호가 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파형들이 나옵니다. 이런 파형을 여러분들이 오실로스코프로 봐야 된다. 에? 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또 뭐가 되겠어요? 인풋을 줬으니까 내부 연산 과정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어떤 신호가 나와줘야 되는데, 자, 지금 2번 단자가 뭡니까? 시리얼 데이터 아웃풋이죠. 그죠? 내부 연산 과정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5번 단자를 찍었더니 이 파형이 나오고 있어요. 연산이 지금 제대로 되고, 얘가 지금 바이오스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죠. 모니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롬 불량, 이 펌웨어 불량이네. 여러분 이렇게 판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지금 모니터에 쓰는 그 MCU 안에는 MCU 그 디바이스도 뭡니까? SOIC 8핀짜리 8핀 SMD 타입의 그 MCU를 쓰지 않습니까? 얘도 핀맵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시리얼 클락 아웃풋 있는 걸 재야 되는데 그냥 아니고 혼자 판정을 하는 거지. EPROM도 마찬가지입니다. EPROM도 뭡니까? 그 디바이스 그 뭐냐 그 모니터 드라이버 정보가 들어와 있죠. 걔가 뭡니까? DDC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죠? 그래픽 카드하고 교신될 때 거기에 어떤 동작 시로가 출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EPROM도 이런 파형을 재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EDID 데이터가 손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여러분이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마구잡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정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계측기가 나온 거고요. 아, 눈으로다가 육안으로다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수리하겠죠. 가전제품부터. 근데 이런 측정 도구를 통해서 파형을 측정해 아, 이거 불량인데 신호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측정 도구에 의해서 이 파형 측정 도구에 의해서 얘가 펌웨어가 즉 바이오스가 동작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여기는 갈고 물론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 아니 뭐 모니터 수리 간단하잖아. 안 되면 보면 다 떼서 가라 그러면 돼. 그게 무슨 수리예요? 장난치는 거지. 그건 아니죠. 내가 몸을 병이 나서 갈라 했더니 뭐 장기를 다 뜯어가지고 뭐 다시 뭐 꿰매고 그래야 됩니까? 특정 부위만 고장난 거를 제거를 해가지고 수술해 준다면 그 사람이 그 부위만 하듯이 그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수리하고 그 수리한 사람의 의무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무조건 뛰는 게 아니라 얘가 어느 부위에서 파형이 나오고 어떤 부위에 몇 볼트 전압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게 어디 있어요? 그 데이터 시트상을 찾아봐가지고 아 여기서는 파형이 나온다. 여기서는 전압이 들어간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측정을 해서 얘가 양보를 판정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여기 있는 거 떼어갖고 이거 디바이스 갈고 폼에 라이트 시킨다면 물론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작업 공수가 많이 든다는 얘기죠. 1분 안에 끝낼 거를 4일 걸리고 5일 걸리고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지 말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클락. 얘는 뭡니까? 롬 디바이스는 VC가 공급돼도 동작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얘에 맞는 고정 주파수 클락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해야 된다. 그죠? 오케이 때 주의자가 주의를 줘야 돼. 그죠? 어떤 나름대로다가 액션을 줘야 돼. 그게 뭡니까? 이 클락이죠. 그죠? 클락은 몇 번 단자죠? 자, 여기 보면 여기가 1번 단자로 했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6번이 클락입니다. 6번을 찍었으니까 이 클락이 제대로 나오고 있죠?
아, 제대로 동작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장 수리를 할 때 사용할 지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인보드 수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니터 수리도 마찬가지고 TV 수리도 마찬가지고, 수리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계측키 장비도 있겠지만 얘를 빨리 고장 부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그들이 많죠. 우리 뭐 LED 모니터나 LED TV 수리할 때 우리 LED 바 패키지 분량이 뭔지 할 때 LED 바 테스터기를 많이 쓰죠. 어느 부분에 LED가 고장이 났는지. 그런 지그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고장 요소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어렵고. 자, 메인보드도 보면요, 메인보드도 보면 고장 부위를 좀 빨리 판정할 수 있는 이 포스트 카드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 카드. 포스트 카드는 뭐냐면 우리가 전원을 켜게 되면은 막바로 CPU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 우리가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이나 이런 OS를 바로 읽지 못한다 그랬죠. 전원을 넣게 되면 뭡니까? 바이오스 프로그램 기동해서 하드웨어 장치가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가 셋업 프로그램에서 유저가 설정한 부트 시퀀스, 첫 번째 부팅 장치의 부팅 디스크에 활성 파티션을 찾고 부트 섹터를 찾아서 거기에 있는 부트 매니저, 부트 MGR이라는 프로그램을 기동을 시켜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윈도우 7, 윈도우 12는 OS를 운영체제를 띄우는, 그죠? 그게 바이오스 도움을 받아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원을 넣게 되면은 먼저, 그죠? 먼저 그 롬 디바이스 안에 내장된 폼웨어, 바이오스라고 얘기하는데, 바이오스 안에는 그 롬 바이오스 포스트 루틴이라는 게 스타트업 처리 루틴 안에 보면 있어요. 걔가 먼저 기동을 해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기본적인 부분, 뭐 어떤 부분 장치 이상이 없는지, 예?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루틴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래서 그 하드웨어 체크할 때 이 액정상으로 16진수가 표시되는데, 그 체크한 그런 부분들을 얘가 16진수로 표시가 해줘요. 그 멈춘 부위가 뭐냐면 고장 부위라고 우리가 판정을 해서 이 16진수 값을 갖고 포스트 그 코드 값을 우리가 참조해서 대충 어느 부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00% 정확한 것이 아니라 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OEM 바이오스라 해가지고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이상으로 좀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걸 참고용으로 쓰는 거지, 그죠? 너무 이 메인보드라는 것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회로가 한 보드 안에 PCB에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 요소 찾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지그를 이용해서 대충 어느 부위가 문제다, 뭐 수리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어느 부위가 문제가 됐다는 것을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초보자 같은 경우는 참 어렵죠. 이 어느 부위야 도대체? 이 메모리 쪽이야 아니면 칩셋 쪽이야 어느 쪽이야 이거 뭐 이렇게 모른단 말이죠. 그럴 때 이 16진수 값을 갖고 포스트 코드 값을 갖고 우리가 참조를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슬롯이 PCI 슬롯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뭡니까? CPU 속도 발전으로 인해서 주변 기기를 CPU 속도 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그 뭡니까? 그 연구가 되어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PCI 슬롯도 지금 없어져 가고 있는 추세고, PCI 슬롯을 PCI 익스프레스 1 슬롯으로 대체해 가고 있다. 그죠?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보면은요, 지금 예전에는 요 PCI 슬롯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요 슬롯이.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는 좀 고가 메인보드는 옛날 사용자를 고려해서 이것이 있는데, 원가가 올라가니까 새로 나온 보드 저가 보드 이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보드가 뭐냐면 이 PCI 슬롯이라 그러는데, 요걸 바로 뭡니까? PCI 익스프레스 1이라는 요 슬롯으로 다 대체를 해버린 거죠. 그죠? 요 슬롯이 지금 없어요. 여기 없고 요거만 있는 거죠. 요거. 그래서 포스트 카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하나의 그 PCI 이 전용 방식으로 쓰는 게 있는가 하면 PCI 방식도 쓰고 PCI 익스프레스 1 방식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포스트 카드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데, 그런 카드가 바로 뭐냐면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한번 전에 실물을 보여드렸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요건 PCI 익스프레스 안에 꽂을 수도 있고 PCI 슬롯에 꽂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롬 바이오스 루틴
루틴 값이 그 하드웨어 체크한 부분들을 이 16준수로 표현을 하는데, 요게 이제 가다 오면 쭉 뭐 제대로 된 건 부팅이 되겠죠. 아니면 이거 숫자가 멈춥니다. 그때 그 멈춘 값을 우리가 포스트 값을 찾아서, 문서를 찾아서 이게 어느 거다 읽으면 되겠죠. 예, 요런 이제 그 지그들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멈춤 부위가 예를 들어서 뭐 09다 그러면 이게 뭐다 그죠?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롬바이오스 제조사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워드 바이오스, 그다음에 아미 바이오스, 포닉스 바이오스가 있는데 요즘 주로 이제 어워드 바이오스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정을 해 보니까 이게 펌웨어 불량이다. 그럼 뭡니까? 이 메인보드 쪽 펌웨어는 공개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조사 들어가서 받아야 돼요, 이거를. 제조사 들어가서 받아가지고 롬라이터 또는 ISB 지구로다가 롬에 들어있는 펌웨어를 업데이트 시켜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제조사로 들어갈 때 어떻게 다운받냐면, 자, 포스트 코드, 메인보드 포스트 코드는 이제 제가 제 공식 카페에 올려놨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 값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조를 하려면 이제 제 공식 카페로 들어가면 요 부분에 있어요. 수미 참고자료에 보면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 메인보드 포스트 코드라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고, 이 문서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받으면 돼요. 근데 이제 제 카페는 이제 이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그 등업 신청만 해놓으면 제가 바로 정형으로 등업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적으로 한번 봅시다, 한번. 자, 넣으면 이렇게 포스트 값이 올라가요. 뭐 CD, 뭐 EA, 요건 지금 부팅되는 거 아니에요. 26단계 지나갔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이 값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롬 디바이스 안에 있는 바이오스가 기동하면서, 그 바이오스는 세 가지 루틴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스타트업 처리 루틴 안에 롬 바이오스 포스트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걔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걔가 처리한 값, 위치. 보이시죠? D1, D2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이거 이상이 없구나. 뭐 화면이 정상적으로 뜨는데 얘를 꽂아가지고 뭐 쓸 일이 없죠. 근데 뭐 공부 차원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요 코드 값을 보고, 요 16준수 값이에요, 이게. 그래서 26이다 그럼 뭔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건 뭡니까? PCI 타입의 지금 그 포스트 카드죠. 메인보드 고장 진단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죠? 요렇게 해서 이제 보면 12V 제대로 공급되어 있는지, 리셋 신호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 LED로 표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인보드 수리하면 포스트 카드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건 다른 방식의 이제 저건데, 보면은 이 코드 값이 다르죠. DO, 뭐 EA, 이게 이제 정상 값이죠, 이게. 여기서 멈췄다 그러면 이제 그 값을, 포스트 코드 값을 참조해서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대충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너무 메인보드는 노트북 메인보드든 뭐 데스크탑 메인보드든 이게 너무 회로들이 전부 다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고장요소 찾기가 웬만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또 이런 얘기 또 저한테 하실 수도 있죠. 잘 하는 얘기지만, 아니 메인보드 싼 데 갈면 되지 뭘 그렇게 수리합니까? 이 수리라는 것은 물론 요즘 나온 것도 있지만은 이 산업용 장비에도 옛날 메인보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워낙 그 산업용 장비들은 가격이 몇십억 고가다 보니까 요즘 나온 메인보드가 붙질 않습니다. 그럼 그 산업용 장비 메인보드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죠. 그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측정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거기서 우리가 펌웨어 불량이라는 걸 알았어요. 디바이스 불량이 아니라 펌웨어 불량이다. 그럼 뭡니까? 이제 그 펌웨어를, 그죠? 그 롬 디바이스 안에, 그죠? 업데이트를 시키는 해야 되겠죠. 그 업데이트 시킬 때 우리가 그냥 지원합니까? 이 롬라이터라는 장비가 필요해요. 롬라이터를 통해서 이 롬라이터가 가능한 거죠. 롬라이터를 써야 됩니다.
자, 롬라이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가형 롬. 이건 이 롬라이터는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대입니다. 그죠? 저는 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쓰죠. 얘는 이제 220V 입력 전에 여기 들어가요. 그죠? 인터페이스 방식 USB 방식입니다. 얘하고 그 PC 데스크탑 PC죠. 우리 지금 PC하고 그죠? 얘를 USB 케이블 이렇게 연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롬라이터 프로그램이 이걸 사게 되면 제공을 하는데 이 PC에 깔려 있겠죠. 그죠? 여기 전원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전원 스위치 올리고 USB 연결해서 올리고 PC에 얘를 띄우면 이런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러면 얘하고 교신을 해서 정상적인 동작이 된다 하고 이 메뉴가 뜹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가의 롬라이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고가라서 좀 요즘은 잘 안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게 뭐냐면 ISP 지그라 해갖고 그죠? 그런 이제 저가형 ISP 지그를 씁니다. 인 시스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죠? 얘는 뭡니까? 그죠? 저가형 장비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얘도 연결하냐면은 이게 이제 ISP 지그고요. 여기 PC가 이렇게 있어요. PC가 있으면 얘랑 USB 케이블 연결하는 거죠. 얘는 뭡니까? 이 전원하고 그죠? 데이터 케이블을 그죠? 데이터를 이 케이블을 통해서 교신을 하는 거죠. 여기 프로그램 이걸 사게 되면 얘 롬라이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얘를 띄워서 이제 라이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는 전원 방식은 USB PC에 USB 전원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도 데이터도 이 USB를 통해서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ISP 지그가 롬 디바이스를 띄지 않고 우리가 모니터 같은 건 했는데 데스크탑의 메인보드 노트북 메인보드는 가능한 탈거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집게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집게를 통해서 우리가 합의되면 분량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편하게 지금 누가 개발을 한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써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저가형 롬라이터 ISP 지그를 많이 씁니다. 그죠? ISP 지그를. 이 ISP 지그는 사실 양산체제 공장에서 모니터를 만들어냈다. 개별 라이트 시켜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쭉 연결해놓고 ISP 연결해놓고 수십 대를 동시에 롬에 업데이트를 시키기 위해서 이 장비를 썼는데 이제 개인까지 보급돼서 이렇게 우리 편리하게 쓰고 있는 거죠. 자, ISP 사용법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메이커에서 제공한 이런 이제 그 롬라이터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는데 얘가 이제 최신 버전은 계속 사이트에 올라와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구성 요소는 이제 이 화면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프로그램 사용법은 여기 보면 우리가 오토 ISP라고 누르게 되면 이 모니터 같은 데서 얘 누르면은요 이 스케일러 있잖아. 그게 바로 인식이 돼요. 그죠? 스케일러가 바로 롬인데 왜 스케일러냐 그러면 원칩 스케일러라 해갖고 요즘 모니터들은 롬이 별도로 EOX라는 뭐 이렇게 표기된 롬이 별도로 AD 보드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스케일러 안에 원칩으로 통합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토 ISP면 얘가 바로 스케일러가 인식이 되죠. 그런데 쓰는 버튼이 이제 오토 ISP라는 거고요. 2번은 뭐냐면 이제 EP롬 같은 거 쓸 때 하는 거고, 요건 좀 거의 안 쓰는 거고, 리드는 뭐냐면 AD 보드에 연결된, 그죠? AD 보드에 연결된 MCU 펌웨어를 읽을 때 쓰는 거고요. 세이브는 뭡니까? 읽은 펌웨어를 내 PC에 저장할 때 쓰는 거고요. 그죠? 보통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이 우리 가게에 수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이 롬 파일은 모니터 쪽 롬 파일은 공개가 안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고객이 갖고 온 걸 수리하기 전에 그 롬을 갖다가 내 PC에 카피해 놓는 게 좋겠죠. 해당 모델을. 그때 이제 이런 부분을 리드해서 세이브를 시켜 놓는 거죠. 오픈은 뭐냐면 이 지금 갖고 온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메인보드 쪽에 어떤 그 펌웨어 분량이야. 근데 이 펌웨어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 PC에 있는 펌웨어를 불러들이는 명령이 오픈 명령입니다. 오픈 버튼이에요. 오픈됐으면 뭡니까? 이제 라이트를 해야 되겠죠. 라이트는 뭐냐면 PC에 불러온 펌웨어를 메인보드 롬 디바이스나 아니 모니터의 MCU 쪽에 펌웨어를 기록하는 버튼이 라이트 버튼입니다. 버튼은 간단하죠. 오토 ISP, 리드, 세이브, 오픈, 라이트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에 쓰는 것은 그냥 요 수동으로 오토 ISP 지금 이게 안 먹혀요. 이게 잘. 그죠? 뭐 집게를 물려서 하면 되는데 보통 탈거해서 쓰다 보니까 요걸 안 쓰고 보통 요
요 네 가지 버튼을 씁니다. 리드, 세이브, 오픈, 라이트. 리드, 세이브는 뭡니까? 수리 들어온 것 중에 롬이 살아있어. 그럼 이제 향후를 위해 수리하기 위해서 이걸 카피하기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롬 폼웨어 바이오스가 불량이 났을 때 이제 내 PC에 가지고 있던 파일을 오픈해서 다시 롬 디바이스에 업데이트 할 때 쓰는 버튼이다. 네 가지 버튼을 저는 많이 쓰죠. 뭐 메뉴는 간단해. 쓰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자, 우리가 이제 그 메인보드 쪽에서는요, 뭡니까? 그 SOIC 8핀 SMD 타입의 그 롬 디바이스를 왜 탈거해서 보통 많이 한다 그랬죠? 탈거해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ISP 지구에 보면 이게 홈이 여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소켓 컨버터를 쓰는 거죠. 이런 컨버터를. 그래서 이 컨버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터넷 파는 게 ISP 지구용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탈거를 해서 여기다 장착을 해서 요런 식으로 꽂아 가지고 이제 요런 식으로 꽂아 가지고 USB 케이블 연결해서 통신을 하는 거죠. 근데 딱 띄지 않고, 그죠? 탈거를 하지 않고 그냥 붙어 있는 상황에서 요 집게 방식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불량이 많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잘 안 물리고 여기 핀이 구부러지고, 그래서 이제 물론 탈거하지 않고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자, 롬 이젝터. 우리가 이제 그 SMD 타입, 그죠? SPI 플래시 롬 그 SMD 8핀 타입의, 그죠? SMD 8핀 타입의 그 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젝터가 필요 없겠지만은 D평 타입, PDIP 타입의 그 롬 타입 같은 건 얘를 빼야 되거든요. 그죠?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요런 롬 타입 있죠. 요런 롬 타입,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런 거 이제 소켓에 있는 거 뺄 때, 소켓에 있는 거 뺄 때 요거를 그냥 보통 뭐 드라이버 팁으로 다 빼는 사람이 있는데, 요런 이제 요런 그 빼는 도구가 있어요. 요런 걸 집게가, 요 집게를 이용해서 빼야지 얘가 손상이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 PLC 32 타입은 요런 이제 그 요런 롬 이젝터가 있었어요. 근데 요건 뭐 거의 안 쓰는 방식이고, 요런 거는 이제 요거는 요럴 때는 이제 요런 집게 방식 요걸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요롬을 탈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뺍니다. 이렇게. 그죠? 요게 안전하겠죠. 이렇게. 근데 이걸 안 쓰고, 어떤 분들은 이 드라이버 팁으로 이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핀이 구부러져요. 이 구부러지면 이 핀이 이게 구리선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다 보면 롬이 이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항상 요 롬 이젝터로 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D평 타입의 롬이 아니라 그 SOIC 8핀 SMD 타입의 그것이 회로에 이렇게 솔더링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요것도 지금 요런 타입도 많이 나와요. 두 가지 형식을 쓰고 있죠. 이렇게 딥 타입 아니면은 SMD 타입인데, 이제 요걸 쓸 때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이젝터를 써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롬 이젝터는 이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좀 이 롬 디바이스 리드가 D편 같은 건 손상이 없이 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런 플래시, SPI 플래시 롬의 폼웨어가 불량이다 그러면 이 메인보드는 이 뭡니까, 폼웨어가 바이오스 공개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공개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에즈락이라는 이 제조사죠. 에즈락이라는 제조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죠? HVRAM-HVGS라는 이런 그 모델에 대한 이 바이오스를 다운받는 겁니다. 자, 그 사이트에 가면 다운로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운로드 가면 이 바이오스도 있고 뭐 드라이버도 있고 있는데, 바이오스 들어가서 이거를 바이오스를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해서 ISP 지구로 다 다운받는 폼웨어를 여기다 재기록하는 거죠.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걸 잘 못 찾으시는 분이 있어서, 자, 제조사 에즈락 한번 제조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즈락이 제조사예요. 제조사 홈피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 가면 서포트라는 게 있어요. 서포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다 이제 모델명을 치는 거죠. 모델명은 모델명이 아까 뭐라고 했죠? H61M 다시 HVGS라는 요런 모델이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 서치를 누르게 되면, 그죠?
여기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이 H661M HVGS라는 이 모델이 나왔죠. 이 다운로드를 치게 되면 여기 들어가면 이 바이오스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운로드는 이게 일반 이런 드라이버 쪽이고 요 바이오스 쪽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롬이 떠 있죠. 그죠? 요걸 다운 받는 거죠. 요거를 누르면은 내 컴퓨터에다가 다운 받을 수가 있겠죠. 요렇게 해서 이제 다운을 받는 겁니다. 다운 받아서 압축을 풀게 되면, 그죠? 압축을 풀게 되면 이제 그 롬이 파일이 받아졌겠죠. 그럼 이제 ISP지구를 요거 탁 이거를 빼가지고, 그죠? 요거는 지금 딥 타입이니까 ISP지구 홈에 들어간다, 슬롯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얘를 라이트 하면 되겠죠. 그래서 메인보드는 펌웨어 구하기가 좀 수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구하기 좀 쉽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지난 모델 같은 경우, 오래된 모델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것도 이제 산업장비 수리하기 위해서는 옛날 모델들도 여러분들이 카피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이상하게 그 지인들한테 롬 파일, 메인보드든 모니터든 TV 달라면 이상하게 안 주더라고. 글쎄, 안 주는 이유가 자기 혼자 수리하겠다는, 그죠? 독식하겠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좀 서로 도와가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롬 파일 같은 걸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 있으면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자, 메인보드 MCU를 탈거하지 않고 펌웨어를 쓰는 방법. 요거는 여기 접촉 분량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권장은 안 한다고 그랬죠. 요거를. 그죠? 여기다가 안 하고 이 핀을 이게 구부러져요.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량이 좀 제가 써보니까 분량이 나서 요거를 탈거해서 뭐 8핀 SMD 8핀짜리 요건 띄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떼어가지고 그냥 컨버터에다 껴가지고 장착해서 하는데 좀 해보니까 분량이 나서 저는 탈거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보니까 요게 지금 그 탈거하지 않고 이걸 물려서 쓰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휘어지더라고요. 그 여기다가 여기 보면 빨간색 선이 그 1번 핀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게 롬이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물려요. 이렇게. 근데 이게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뭐냐면 그 ISP 지구 그 슬롯에다가 이게 장착을 하는 거죠. 라이트를 하면 되는데 요것이 지금 의외로 분량이 많더라고요. 이 핀이 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하다 보면 핀이 휘어져요. 그럼 잘못하면 쇼트가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소켓으로다가 탈거하지 않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제가 표현한 부분이 이제 그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권장사항 아니니까 요거는 가능한 여러분들이 한번 필요하시면 해보세요. 근데 조금은 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자 여기다 연결하고요. 요 ISP 슬롯에다가 요걸 끼면 딱 들어가요. 이게 이 연기 한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아니라서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메인보드 쪽에 롬 디바이스는 탈거해서 보통 씁니다. 탈거해서. 자 PC의 롬 라이터 프로그램을 이제 먼저 실행해야 되겠죠. ISP지구와 USB 포트를 이제 연결하면 PC 전원에 5V가 여기 공급돼서 불이 들어오고 여기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수동으로 선택해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 지금 이 띈 롬이 보통 윈본드 걸 많이 쓰는데 여기 제조사가 나오죠. 이 수동으로 선택해야 돼요. 롬 MCU 메이커를 여기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윈본드 거예요. 윈본드 이게 타입이 W25P40이라는 그 롬입니다. 그죠? 품번을 선택해 가지고 3번 OK 누르게 되면 그죠? OK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확인이 이렇게 돼요. 맞다고. 그죠? 25P40이라는 그죠? 윈본드의 그 품번이 W25P40이라는 모델이다. 그러면 이제 선택 OK 사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리드를 해야 되겠죠? 리드를. 왜냐면 이제 보통 이 모델에 대해서 내가 안 갖고 있는 롬이다 보니까 리드를 하는 거죠. 리드를 하게 되면 그죠? 여기 좀 뭐 쭉 해서 OK 사인이 나와요. 잘 읽었다. 그러면 이제 내 PC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향후의 수리를 위해서.
그럼 특정 폴더에다가 내 PC 특정 파일을 얘를 받는 거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 메인보드에 있는 게 저장이 되는 거죠. 폼웨어가. 자, 실제 봅시다. 자, 여기다 장착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컨버터에다가 플래시 롬을 장착을 해 소켓 컨버터에다 꽂아가지고, 자, ISP 솔로에서 꽂았습니다. 장착했습니다. 이제 뭡니까? 자, USB 케이블을 통해서 전원 공급과 데이터를 서로 교신하기 위해서 USB 케이블을 PC USB 포트와 연결해야 되겠죠? 요거를, 요 케이블을. 자, 연결할 때는 이제 전원이 공급되고 통신 관계는 성립이 돼 있어요. 자, ISP 프로그램 띄웁니다. 자, 수동으로 이제 제조사, 그죠? 제조사, 윈본드라고 그랬죠? 윈본드 선택을 하고요. EOP40이라는 모델이 있죠? 하고 눌렀어요. 그랬더니 인식했다고 나오죠. 오케이. 네, 리드를 해야 되겠죠? 내 PC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그럼 뭐 읽었다고 나오죠? 그럼 이제 뭡니까? 이걸 세이브를 해야 되죠.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특정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세이브. 그럼 특정 폴더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내 PC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근데 향후에 이 모델이, 그죠? 이 모델이 들어왔다. 고장 수리가. 그럼 뭡니까? 이제 이걸 읽어서 이제 그 폼에다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탈과한상,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폼의 정상적인 메인보드에 폼웨어가 정상적으로 있는 것을 갖다가 내 PC에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해서. 자, 이제 고장 수리가 들어왔는데 화면 무효 현상인데 롬 디바이스에는 폼웨어 불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니까 내 컴퓨터에 이 폼웨어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롬 파일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폼웨어를 재기록을 해야 되겠죠. 자, MC를 탈거한 상황에서 폼웨어를 쓰는 작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죠? 롬 라이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USB 케이블을 전원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 본체 PC에다, 내 PC에 연결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수동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띈 불량난 롬을 보니까 디바이스가 윈본드 거예요. 그 품번이 WEOP40이라는 롬입니다. 그죠? OK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픈이라는 건 뭡니까? 오픈이라는 것은, 그죠?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거죠. 라이트는 뭡니까? 불러온 파일을, 그죠? 그 불량난 롬 디바이스 안에 롬 디바이스 폼웨어에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이레이즈는 뭐냐면은 뭡니까? 이 라이트 하기 전에 이 롬 안에 있는 내용, 이 불량 롬 안에 싹 지우는 건데 사실 안 해도 돼요. 이거 4번은. 왜냐면 라이트 하면서 먼저 이레이즈를 한 다음에 라이트 시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그냥 이레이즈를 시켜줍니다. 안에 블랭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죠? 롬 디바이스 안에 폼웨어를 싹 초기화 시킨 다음에 라이트 시키기 위해서 요 이레이즈 단계를 한번 저는 합니다. 습관이 돼서 그런지 꼭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안 해도 돼요. 라이트 할 때 이레이즈 단계를 거쳐서 라이트를 합니다. 여기 이제 라이트 쓰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세부장을 보겠습니다. 자, 윈본드 제조사 선택하고요. 매니팩처 제조사 선택하고 칩 품번 선택하고요. OK 누르게 되면 인식했다고 나와요. 그죠? 얘는 이제 WEOP40 모델이고 사이즈가 4메가비트에 512KB 나오죠. 이렇게. 자, 이게 눌렀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레이즈는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이 롬 안에 있는 내용을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그죠?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뭐 하시고 싶은 사람은 뭐 깨끗이 지운 다음에 라이트 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이제 오픈합니다. 내 컴퓨터에 저장이 이게 돼 있었어요. 이게, 그죠? 이걸 갖다가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내 PC에 있는 거를 특정 폴더에 지금 저장이 되는 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오픈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픈하게 되면 이 내용을 읽었다고, 유저에 있는 내 그 디렉토리에 있는, 그죠? 이런 걸 읽었다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뭐예요? 라이트 하면 되겠죠. 라이트는 뭡니까? 롬 디바이스 안에 폼웨어를,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롬 파일을 거기다가 업데이트 하는 방법이죠. 라이트 하게 되면은 쭉 썼다고 해서 OK 사인, 이렇게 OK 사인이 떨어져야 돼요. 이게 OK 사인. 에러로 떨어지면 이게 제대로 안 된 겁니다. OK 사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폼웨어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제 롬 컨버터에다가 탈거한 SoIC 8핀 타입의 롬 디바이스를 소켓 컨버터에다 꽂고요. 꽂고 그 다음에 이제 ISP 지그의 슬롯에다가 얘를 장착을 합니다. 자, USB 케이블 이제 본체에 연결해야 되겠죠. USB 전원을 받고 그 다음에 ISP 지그와 PC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USB 케이블 연결합니다. 그럼 연결했다면 여기 스테이터스에 불이 들어오겠죠. LED 불이. 자, 불이 들어왔죠. 자, 이제 iOS 프로그램을 띄웠겠죠. 자, 제조사를 선택합니다. 윈보드 선택하고요. WP40을 선택하고 OK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롬이 맞다고 나오겠죠. 자, 오픈을 이레이즈를 먼저 누르죠. 이레이즈를 안 해도 되는데, 그죠? 한번 지워주는 거죠. 그럼 이레이즈 했다 나오고 오픈을 누릅니다. 이제 오픈. 내 컴퓨터에 저장된 이 모델, 관련된 모델을 끄집어 오면 이제 불러왔다고 나오겠죠. 자,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에 라이트라 해야 되겠죠. 라이트라는 거 뭡니까? 롬 디바이스 안에 펌웨어를 다시 업데이트 시키는 기능. 새로운 고장나지 않은 펌웨어, 손상되지 않은 펌웨어를 라이트 하는 기능이죠. 그럼 이제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보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탈거한 거니까, 그죠? PCB에 메인보드에 롬 디바이스를 다시 이제 솔더링 해서 이제 최종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자, SOP 타입 전자소식기 탈거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좋아요, 구독, 클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